우리가 이제 소유권이요. 저번주에 우리가 소유권을 조금 했죠. 그래서 녹화가 안 된 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녹화를 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또 주중 강의가 민법 총칙 좀 이따 끝났잖아요. 지금 하죠. 끝났으니까. 채권법 끝나면 바로 물권법 앞에 나가니까 그때 찍어도 되니까. 여러분 보면 기본서는요, 234쪽이에요. 아니, 그냥 없어도 돼요. 234쪽이고 강의 노트는요, 물권법 있죠? 물권법의 강의 노트가요, 46쪽이요. 46. 물권법 강의 노트 46 돼 있죠? 그러면 혹시 기본서 가지고 계신 분은 234쪽의 주의토지 통일권에다가 강의 노트 물권법 46페이지라고 쓰면 되죠. 강의 노트 46페이지 찾았어요? 찾았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주의토지 통일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소유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소유권은 이제 우리가 소유권이 이렇게 했죠. 이 소유권에는요, 먼저 상린관계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상린관계요. 상린관계라고 하는 것은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인접해 있는 경우를 얘기하죠. 그래서 서로의 토지가 인접해 있잖아요. 이것을 상린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상린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부동산이죠. 인접이에요. 반드시 인접하는 뭐냐면 부동산 소유자 상호 간의 관계를 다루는 것으로서 이것을 뭐라 하냐, 상린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린권. 그런데 이 상린권은 뭐냐면 소유권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의 내용이 되는 것, 이것을 상린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보면 인접이잖아요. 인접이니까 상린관계는 뭐냐면 격지가 되면 안 돼. 격지하는 것은 떨어져 있는 땅에서는 상린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요, 부동산이죠. 그래서 부동산이니까 이런 경우를 때면 토지하고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하고 건물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토지하고 건물이 이렇게 있죠. 갑의 토지고 여기 을의 토지고 이게 공로란 말이죠. 그러면 을의 토지 위에 이렇게 건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접하는 토지 위에 있는 건물 있죠. 그러면 이 건물하고요, 이 토지하고 이 관계를 다루는 것, 이런 것도 다 상린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소유자죠. 소유자뿐만 아니라 누구도 되면 지상권자하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자하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 이런 경우도 상린 관계를 주장할 수 있고요. 소유권이죠. 소유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항구성이 있어가지고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소유권의 내용이죠. 소유권의 내용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별개의 부동산은 아니고 소유권 자체에 들어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독립한 부동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독립한 부동산이 아니다. 독립한 물건이 아니에요. 독립한 물건이 아니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인정되는 것으로서 등기를 한다 안 한다? 등기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상린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상린관계하고 비슷한 게 뭐냐면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지역권. 그러면 지역권은 뭐냐면 여기는 인접이잖아요. 여기는 인접인데 인접이나 또는 뭐가 되죠? 격지. 이런 것을 우리는 지역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는 부동산이죠. 이 부동산에는 토지하고 뭐가 있다?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부동산은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역권은 뭐냐면 토지만. 그럼 소유자죠. 소유자는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똑같이요.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역권은 다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역권은요, 몇 년에 소멸시효냐? 20년에 소멸시효에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독립한 물건이 아니죠. 그런데 지역권은요, 독립한 물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독립한 물건에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법률의 규정이죠. 그런데 지역권은요, 일단 법률 행위예요. 그래서 지역권 설정에 합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법률행위다. 그래서 지역권 설정에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고. 이렇게 해서 뭐를 해야 되냐? 등기를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이것은 186조가 되는 것이고요. 등기가 없어도 되죠. 187조가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상린관계하고 지역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일단 크게 한번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강의 노트를 한번 보면, 강의 노트 그 물권법에요. 46조를 한번 보면, 맨 위에 보면 상린관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인접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격지,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부동산이니까 토지와 건물이고, 소유자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자도 되는 것이고요. 상린권이라고 얘기하고요. 소유권의 내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소유권이니까 항구성이 있으니까 소멸시효에 걸리잖아요. 내용이죠. 독립한 물건이 아니고 등기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187조 법률의 규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옆에 보면 지역권이라고 나와 있나요? 그 지역권은 뭐냐면 인접해도 되고 격지 떨어져 있어도 돼요. 그 다음에 부동산이니까 뭐죠? 토지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유자인데요. 우리가 상린관계가 소유권자, 지사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가 다 되듯이 마찬가지로 지역권도 다 동일해요. 그런데 지역권은 20년의 소멸시효 권리고요. 지역권은 독립한 물권이고 그래서 등기를 하죠. 우리 이것을 법률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186조 이렇게. 이것은 이제 상린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먼저 상린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주의토지 통행권이죠. 그래서 주의토지 통행권 이렇게요. 이 주의토지 통행권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데 여기 주의토지 통행권 아주 간단해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이게 갑의 토지고요. 여기에 을의 토지죠. 갑하고 을의 토지가 지금 어떻게 있죠? 인접해 있죠. 인접했으면 이것을 우리는 뭐냐면 공법에서는 뭐냐면 맹지라고 얘기하죠. 우리 민법에서는 위요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위요지라는 것은 둘러싸여 있는 토지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위요지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봐요. 이 을은요 자기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요. 길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것은 이런 경우는 우리는 서로 인접해 있죠. 이런 경우는 상린관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런 상린관계는 법의 규정에 의해서요. 등기하지 않아도 당연히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을은 갑한테요. 이렇게 여기다가 주의토지 통행권 당신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끔 길을 좀 열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갑이 그것을 들어주지 않죠? 그럼 어떡하냐? 을은 갑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길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주의토지 통행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길을 내는 것을 주의토지 통행권이다 이렇게요. 통행권이다 이렇게. 제가 제 강의를 이제 한번 잘 듣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번 주에요. 그 채권법 수요일 특강 거 있죠. 그것을 우연히 이제 어제 KTX 타고 지방에서 올라다가 그걸 우연히 들었거든요. 말을 좀 천천히 해야 되겠더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말해놓고 내가 무슨 소리지? 자요? 오케이. 그래서 말이 좀 오늘 좀 천천히 하고 있지 않나요? 빨라요. 지금도 빨라? 그래요? 자, 주의토지 통행권이다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의토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접해 있는 갑의 토지를 이용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요. 보상 의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런 보상 의무가 있는데 이 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냐? 채무 불이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건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갑은 을을 상대로 지료를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죠. 그래서 판결문을 받아와가지고 경매를 하든지 해야지. 여기서 무슨 말을 하면 되냐? 채무 불이행이죠. 채무 불이행인데 도로를 뭐 하면 안 된다? 폐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를 폐쇄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자, 두 번째는요. 이 을이라는 사람은요. 을의 편의를 위해서요. 편의를 위해서 이동하면 된다 안 된다? 이동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을의 편의를 위해서 길을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달라. 그것은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세 번째는 이 갑의 토지예요. 갑토지. 갑의 토지의 이용의 변화가 생겨. 무슨 말이냐? 여기에서 온천수가 개발이 된 거예요. 그럼 온천수가 개발되면 그 온천수를 개발을 해야지. 자기는 여기서 끝까지 이쪽으로 걸어 다니겠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 간의 합의에 의해서 어때요? 길을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의 토지예요. 이용 상황의 변화가 생기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동할 수는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만약에 네 번째요. 을이 보상을 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을이 보상을 했어 소유자가. 그러고 나서 을이요. 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전세나 또는 지상권을 줬다 이 말이죠. 그럼 을이 이미 길을 내놓고 보상을 했죠. 그러면 을이나 병이나 정이라고 하는 즉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나 임차인한테는 보상을 청구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을 을에요. 승낙을 받아 통행하고 있는 자. 승낙을 받아서 통행하고 있는 사람한테는요. 보상을 청구하면 된다 안 된다? 보상을 청구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주의 토지에 관한 것이고요. 그럼 통행이라고 돼 있죠. 그럼 통행하는 것은 언제 통하냐? 현재요. 현재의 뭐냐면 이용 상황. 현재의 이용 상황에 맞아야 되거든요. 현재 이용 상황이요. 그래서 현재 이용 상황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봐봐요. 이미 통행로가 이미 있는 거예요. 이미 있는데 봐봐요. 길이 너무 좁은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는 걸어만 다니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차를 타고 통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길이 너무 좁으면 안 되죠. 적어도 3m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있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현재 이용하기에 부적합하죠. 그러면 다시 다시 통행로를 이전에 넓혀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이용상에 맞지 않으면 이미 있는 통행로라고 할지라도 인정이 된다 이런 말이고요. 그런데 뭐는 안 되냐? 장차요. 장차의 이용상은 장차의 이용 상황에 맞게끔 장차의 이용상에 맞게끔 그래서 미리 그것은 안 돼. 이게 아주 시험에 가장 잘 나와. 미리 안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요. 여기에 만약에 통행로가 이렇게 개설이 되죠. 통행로가 이렇게 개설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는 이쪽으로 이용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통행로가 개설되면 어떻게 된다? 이제는 통행로는 뭐가 된다? 소멸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요. 통행권이, 통행이죠. 통행하라겠지. 목적물을 뭘 한다? 점유죠. 점유하라 이 말은 아니죠. 점유하면 안 돼요. 만약에요, 이 의뢰한 사람이 갑의 땅에다가요, 통행로를 내놓고요, 자기가 혼자 이렇게 담을 싸가지고 자기 혼자서 점유하게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렇게 점유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 인도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통행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권리잖아요. 통행권은 권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권리에 대해서 방해물이 있다. 그럼 어떻게 돼? 방해물이 있죠. 그러면 이런 것들 다 어떻게 한다?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방해물이 있다. 그럼 그것은 아무리요 허가받은 것이라 할지라도 허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뭐를 해야 되냐? 제거를 해야 돼요. 아무리 허가받은 것이라 할지라도 제거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걸어다니라고 했더니 완전히 진흙탕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걸어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되냐? 자갈을 깔 수 있고요. 또는 모래를 깔 수 있고요. 돌 계단 같은 것을 조성할 수도 있고, 진흙밭이면요. 도로를 말 수 있다. 포장할 수 있고 도로를 새로 개설할 수도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주의토지 통행권이라고 얘기해요. 이러면요, 나중에 기본서 보면 알겠지만 주의토지 통행권 같은 것은 판례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 판례가 뭐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다 지금 그 판례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봐. 주의토지란 말이 무슨 말인지, 통행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권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것을 구별하면서 보면 된다 이 말이고요. 자, 또 한 가지 봐요. 여기 한번 봐. 여기 보면 이제 땅이 어떻게 땅이요? 이렇게요. 갑하고 을하고 공유하는 토지가 있어요. 여기는 또 뭐냐면 이 전체 토지가 누구 것이냐? 갑의 토지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갑하고 을하고 토지가 분할을 한단 말이에요. 분할이요. 분할을 한다. 그래서 분할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 토지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갑의 토지, 이렇게 을의 토지요. 처음에는 어때요? 갑과 을이 공유할 때는 경계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으니까 맹지가 있어, 없어? 없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맹지가 생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을은 갑한테 길을 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주의토지 통행권이죠. 이런 경우는요,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뭐라고 하냐? 무상통행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에는 뭐죠? 맹지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을이 이 토지를 병한테 처분하죠? 그럼 병하고 갑하고 사이는 다른 뭐로 바뀐다? 유상으로 바뀌어. 이것을 승계인하고요. 그 다음에 승계인 간에는 유상으로 바뀐다. 당사자 간에는 무상이다.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는요, 이렇게 도로가 있죠? 이것을 일부 양도를 해요. 일부 양도를 해가지고 도로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됐단 말이죠. 이건 갑이고요. 이건 이렇게. 맨 처음에는 을이 이 토지를 전부 다 이용했잖아요. 그런데 을이 일부만 양도한 것이죠. 을한테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 맹지가 생기죠. 그럼 어떻게 돼? 을은 갑한테 길을 내달라고 할 수 있죠. 갑하고 을하고는 또 뭐가 된다? 무상통행권이 돼요.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또 병한테 이렇게 처분하죠. 그러면 승계인이죠. 승계인하고 갑과는 다시 뭐가 된다? 유상통행권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주의토지 통행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보면 그 주의토지 통행권을 한번 보시면 잠깐만요. 자, 페이지요. 46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뭐라 나왔죠? 주의토지 통행권 이랬죠? 자, 길이 있고요. 이렇게 인접해 있잖아요. 그래서 통행로 이렇게 개설했죠. 주의토지 통행권이라는 것은 주의토지하고 통행하고 번하고, 알겠죠? 이 세 가지를 따로따로 보면 돼요. 그래서 주의토지 밑으로 보면 1번 보상 의무가 있는데 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이 될 뿐 도로를 폐쇄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은요. 을이 만약에 보상을 했죠. 을이 누구죠? 소유자죠. 소유자가 보상하면요. 소유자로부터 허락받은 자,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나 임차인 등은 보상 의무가 없고요. 3번은요. 을의 편의를 위해서 통행로를 이동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갑의 토지의 이용 상황에 변화가 생기죠.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이전할 수 있다. 이렇게요. 그러면
지금요, 잠깐만요.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46페이지 보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통행이란 거 봐요. 통행은 뭐죠? 현재의 이용 상황, 그 말이고, 이동 상황이 아니고, 여러분요, 현재 이용이요, 이용. 현재의 이용 상황, 이렇게요. 현재의 이용 상황에 맞아. 이동이 아니에요. 이용. 그 다음에, 여러분 옆에 보면, 이미 통행로가 있죠? 이미 통행로가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현재의 부족함은 어떻게 해요?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요. 장차의 이용 상황이라고 되어 있죠? 장차의 이용 상황, 이게 가장 시험에 잘 나온다고 했죠? 안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건축법에 보면 도료표고 몇 메타로 되어 있죠? 4m로 되어 있죠? 그런데 4m를 반드시 인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용 상황에 맞게끔, 여러분요. 걸어 다니는데 4m가 뭐가 필요해요? 차가 다닐 때는 4m가 필요하지만, 알겠죠? 그래서 2m만 인정해줘도 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통행이죠. 통행하는데 의리요. 배타적 지배.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배타적 지배를 뭐라 하냐? 점유라고 하는데 점유하면 안 돼요. 만약에 점유를 하죠? 그러면 갑은 토지의 인도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권리죠. 권리요. 권리라고 하죠. 권리는 옆에 보면 침해죠. 적법하게 설치된 담장이라도 철거가 돼야 되고요. 진흙탕이다. 그럼 어떻게 돼? 모래라든가 돌기라든가 자갈이라든가 포장할 수도 있고, 또 나서 도로를 개설할 수도 있다. 맨 끝에다 도로 개설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한번 보면요. 주의토지 통행권이라고 이러면 지금 되어 있죠. 그 밑에 봐봐. 그러면 뭐라고 됐죠? 일부 양도라고 되어 있죠. 여기 봐봐. 여기 일부 양도하고 분할이죠. 그래서 일부 양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명제가 없었죠. 그런데 일부 양도하다 보니까 명제가 생기죠.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당사자간은 뭐다? 무상이다. 무상. 당사자간은 무상인데, 만약에 의뢰토지가요 A한테 특정 승계가 되죠. 승계 인간에는 뭐가 된다? 유상이 된다. 밑에 여러분요 또 당구장에서 일부 분할이라고 되어 있죠. 분할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갑하고 을하고 공유하는 토지인데 분할이 돼가지고 명지가 생겼죠. 갑하고 을 간에는 뭐다? 무상이죠. 승계 인간에는 뭐가 된다? 유상이다.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밑에 수지 목금 그것은 했어요? 강의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자, 그 다음에 취득쇼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취득쇼. 자, 잠깐만요. 여러분요, 취득쇼는 시간이요, 1시간씩 타임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취득쇼를 놔두고 어디를 먼저 보냐면, 잠깐만요. 이것은 잠깐 중간하다가 끊을 수가 없는 파트거든요. 여러분요, 지금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디 쓸 데가 없나? 여기요, 잠깐만요. 여러분 그거 보면 맨 앞에 보면 파란색 색지 붙어 있죠. 파란색, 거기. 파란색 그 물권법 시간대 있죠. 거기다가 지금부터 좀 쓰세요. 알겠죠? 예, 물권법, 아니, 색지 있죠. 색지, 파란색 색지. 거기 뒤에, 거기다 좀 쓰세요. 자요, 지금부터 이제 여기에 이제 나와 있지 않은 것이 뭐냐면, 부합하고요. 그다음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 발견 이건데요. 봐요. 먼저요, 무주물 선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무주물 선점이요. 좀 여러분 먹고 살만하면 예쁘고 좀 쓰세요. 자, 무주물 선점이라는 것이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 무주물이라는 것이 뭐죠? 무주물이라는 것은 소유자가 없다 이 말이죠. 소유자가 없으니까 이것은 뭐냐? 소유자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소유자가 없으니까 뭐가 있어야 되냐? 소유의 의사.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선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먼저 점유한다 이 말이죠. 먼저 점유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무주물은 뭐냐? 무주물은 동산하고 부동산이 있거든요. 이런 무주물의 대표적인 게 뭐죠? 산토끼죠? 산에 있는 산토끼가 무주물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동산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 원칙적으로 선점이 돼. 선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뭐라고 하냐? 원시 취득이라고 하고, 원시 취득이라는 것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말이죠. 동산은요. 그런데 이 동산의 경우 예외적으로요. 학술이나 기예나 그다음에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죠. 그러면 이것을 뭐가 된다? 국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은요. 언제나 뭐가 되냐? 부동산은 국유가 돼요. 국유 이렇게. 자, 그다음에 여기 무주물 선점하고요. 여기 유실물 습득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유실물 습득. 이러면 유실물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이러면 학원에 오셔가지고 비 오는 날 학원 왔죠. 그런데 가려고 했더니요. 뭐가 없어요?
우산, 비가 안 내리죠? 그러니까 우산을 학원에다 놓고 깜빡 놓고 가죠? 그것을 유실물이라고 그래. 내 자신의, 즉, 소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소유자의 지배를 벗어나 있는 것, 그것을 유실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실물의 경우는 어때요? 유실물은 누가 있다? 일단 소유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유실물은 소유자가 있죠. 그래서 학원 가가지고 이러면요, 학원에다 전화해가지고 뭐라고 하냐? 그 우산 좀 보관해놔라. 이렇게 해야 안 해요? 하죠. 소유자가 있으니까 무슨 말이 필요가 없어요? 소유의 의사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습득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습득은 점유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점유에 대해서 배웠죠? 그럼 점유는 뭐예요? 점유는 사실상의 지배죠. 사실상의 지배 플러스요, 점유 설정 의사 이렇게. 점유 설정 의사 이렇게요. 사실상의 지배 플러스 점유 설정 의사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 나중에 이런 배울 거예요. 혼합 사실행위다 이렇게 얘기해. 혼합 사실행위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소유의 의사 플러스 점유라고 돼 있죠. 소유의 의사 플러스 점유. 이것도 뭐라 하냐? 뭐죠? 혼합 사실행위다 이렇게. 혼합 사실행위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다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유실물을 습득하고요. 습득하면 어떻게 하냐? 그것을 빨리 유실물을요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를 했는데 소유자가요 몇 개월 이내에요? 6개월. 6개월 이내에 아무런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냐? 여기서요 매장물 발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그럼 매장물 발견이죠. 매장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오래된 집이죠. 고택이라고 하죠. 그럼 또 뭐죠? 고분이죠. 고분. 그런 데서 발견된 부장품 같은 것, 금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매장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매장물도 그 매장물에 상속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유자가 있는 것이죠. 소유자가 있으니까 소유의 의사는 필요가 없는 것이고, 소유의 의사. 그 다음에 또 플러스요. 점유를 하지 않죠. 뭐예요? 여기서 뭐만 하면 되냐? 발견만 하면 되죠. 발견. 우리 이것을 발견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이 발견만 하는 것을 한 가지만 있으면 되죠. 우리는 이것을 순수 사실행위다 이렇게 얘기해. 순수 사실행위요. 그래서 이 매장물을 발견하고 신고를 하죠. 신고했는데요. 그런데 권리자가요 1년 이상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발견자가 소유자가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타인의 토지나 타인의 물건으로부터 발견된 매장물이 있거든요. 이것은 발견자하고 소유자가 뭘 한다? 절반한다 이렇게 얘기해. 다른 말로 이것을 공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것을 매장물 발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이 세 가지는 다 뭐냐? 원시 취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딱 보면 무주물 선점하고 유실물 습득하고 매장물 발견 쭉 보면은요 하나하나가 없어지죠. 여기는요 소유의 의사하고 점유가 있어야 되죠. 여기는 소유의 의사를 말한다. 여러분 이것을 자주점유라고 하는 거예요. 자주점유. 우리가 점유권에서 배웠죠? 자주점유. 그럼 여기는요 소유의 의사가 없고 점유만 하고, 여기는 소유의 의사도 없고 점유도 하지 않고 발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순수 사실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이렇게. 자 지금 다 기록했나요? 아 여기 잘 안 보이세요? 아 여기요? 여기?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니까 그럼요 혼합 사실행위. 그래서 아니 나중에요 1월달 돼가지고요 여기다 모니터를요 앞하고 저쪽하고요 저쪽하고 모니터를 달아놓을 거예요. TV 모니터 있죠? 그거 달아놓을 테니까 그때 뭐 큰 걱정. 여기는 필요가 없는데요 모니터 이쪽에다 모니터를 하나 달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요, 첨부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한 장에다 다 써버린 거 아니죠? 자요, 여기서 첨부라고 하는 걸 봐요, 첨부. 첨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첨부는요, 여기서요, 부합하고, 그 다음에 혼화하고요, 혼화하고, 가공. 이 세 가지를 뭐라냐? 첨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합, 혼화, 가공 이렇게. 먼저 가공은 뭐냐면, 가공은 타인의 동산이에요. 타인의 동산에 대해서 노력을 가해서요. 노력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새로운 물건 이것을 우리는 뭐냐 가공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새로운 물건.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반드시 타인의 동산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노력을 해야 돼요. 지금도 저거 쓰고 있나요? 지금도요?
열심히 쓰고 있어요? 먼저 이거 설명 들으세요. 쉬는 시간 잠깐 써도 되니까요. 여기 보면 타인의 동사니까요. 이런 경우 뭐냐면 밀가루죠. 밀가루. 그 다음에 여기 목재 있죠. 목재. 목재가 이렇게 있잖아요. 밀가루에 노력을 가한다. 이건 제빵을 한다 이 말이죠. 제빵을 한다. 목재요. 목공을 한다. 이런 목공. 그래가지고 제빵을 해서 뭐냐? 케이크 만들어지죠. 케이크. 이것을 케이크예요. 이렇게. 여기 이것을 뭐냐면 의자를 만들죠. 이것을 우리는 가공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뭐냐면 타인의 동사는 이것을요. 우리는 재료주의다 이렇게 얘기해요. 재료주의다 이렇게.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데요. 원칙은 뭐냐? 원칙은 누가 소유자냐? 재료주예요. 원칙은 재료주예요. 그래서 재료를 댄 사람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외적으로 지금 여기 봐요. 밀가루 값하고요. 이러면 케이크 값하고 보면요. 어디가 훨씬 더 비싸요? 케이크 값이 훨씬 더 비싸죠? 우리는 이것을 뭐란다? 현저히 다액이다. 현저히 다액. 우리 이것을 뭐란다? 그것을 가공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 케이크를 만든 사람이 소유자가 된다. 원래는 이 케이크나 의자가 누구 것이냐? 원래는 재료주예요. 밀가루나 목재를 준 사람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건을 만들었더니 이 밀가루나 목재 있죠? 가격보다 현재의 다액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나무하고 의자하고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는데요. 밀가루하고 케이크는 어때요? 케이크 값이 훨씬 더 비싸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다? 이런 경우는 가공주의. 케이크를 만든 사람이 소유자가 되고 밀가루 소유자한테 뭐만 하면 돼? 돈만 주면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호나는 뭐냐면 여러분 호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중국산 참기름 있죠? 중국산 참기름 한 병하고요. 국산 참기름 한 병이 섞였어. 그러면 다시 그것을 분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걸 호나라고 그래. 경기도 이천산 한 가마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 철원산 한 가마가 섞였어. 분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것을 호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부합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 설명을 하는데요. 이 부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합은 부동산 애의 부합이 있고 부동산 애의 말을 봐봐. 부동산 애의 부합이 있고 동산 간의 부합이 있어요. 동산 간의 부합. 이 동산 간의 부합을 뭐하냐? 이것을 혼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봐. 같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동산 간의 부합은요. 어떻게 되냐? 여기서요. 주종의 구별이 있냐 이 말이죠. 주종의 구별이 있느냐, 주종의 구별이 없느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주종의 구별이 있다, 주종의 구별이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주종의 구별이 있다.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 주된 동산의 소유자.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주종의 구별이 없다. 가장 중요한 게 요즘이요. 올해 있죠. 2015년에 국가고시에 2번이나 나왔단 말이죠.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공유한다. 이런 말이죠. 비율로 공유, 이렇게 공유. 부합 당시란 말이 중요해. 여기서 뭐냐? 현재 가격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이 뭐냐?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이런 것이죠. 이런 만약에 17K 있죠. 18K인가? 금이? 17K는 게 없죠. 18K 금에다가요. 다이아몬드가요. 2K짜리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금도 동산이고 다이아몬드도 동산이지만 어디가 더 주된 거예요? 우리가 금 반지를 가지 않고 그걸 무슨 반지라고 그래? 다이아몬드 반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이아 반지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금하고 18K 금에다가요.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누가 소유가 되냐? 다이아몬드를 제공한 사람이 소유자가 되고 금 있죠? 18K를 제공한 사람한테 금값만 주면 된다 이 말이죠. 주된 동산. 그런데 여기는요.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 동산으로 보냐고 호나로 보면은 경기도 쌀 한 포대하고요. 저기 철원 쌀 한 포대 가격 차이가 별로 나요 안 나요? 안 나는데 둘이 섞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디가 주고 어디가 종이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럴 때는 부합 당시, 호나 당시, 즉 섞일 당시 가액의 비율로 뭘 한다? 공유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합 당시란 말이 아주 중요하다고 몇 번 얘기했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애의 부합이라고 되어 있죠? 부동산 애의 부합이다 이 말이에요. 이 부동산 애의 부합은 뭐냐? 지금부터 봐봐요. 이것은 이 부동산의 부합은 여러분 우리 민법에 전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니까 잘 알아야 돼요. 뭐냐면 여기 1층 있죠? 여기 1층 이렇게 갑이란 말이죠. 갑. 그런데 여기가 2층을요 이렇게 을이라는 사람이 증축을 했다 이런 말이죠. 이 증축한 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말이에요. 이 증축한 것이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 독립성이 있느냐 독립성이 없느냐 이런 말이죠. 있느냐 없느냐. 그럼 독립성이 있다.
독립성이 있으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부합이 아니다. 다른 말로 구성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이것을 뭐라고 하냐? 부합이다. 다른 말로 구성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구성 부분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냐? 물건의 일부가 아니다. 이런 말이고 다른 말로 거래의 객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은요 물건의 일부이다. 이런 말이죠. 물건의 일부. 이것을 거래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1층은 누구 것이냐? 갑의 것이고요. 여기는 2층은 누구 것이냐? 을의 것이다. 이런 말이고요. 여기는 1층은 누구 것이냐? 1층은 갑의 것이고요. 2층도 누구 것이냐? 갑의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부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지금부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설명을 하면 여기서 독립성이 있다고 했을 때 봐요. 여기를 보면 여기 1층을 여기는 벽으로 봐. 벽. 건물의 벽. 이걸 건물의 벽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런데 벽하고 똑같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 뭐냐? 벽지. 벽지나 톤은 뭐죠? 페인트. 페인트 발라졌죠?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것을 뭐냐? 벽시계로 봐. 벽시계 이렇게. 자, 그럼 잠깐 설명해 봐. 여기 봐요. 지금 이런요. 이 벽이 있죠. 벽에 지금 이쪽은 지금 뭐가 발라졌죠? 이쪽은 페인트가 발라졌죠? 지금 우리는 여기 봐. 우리 이걸 딱 보면서 벽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페인트라고 그래요? 저걸 보고 페인트라고 하면 그건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알겠죠? 페인트는 뭐가 페인트냐? 페인트 통에 들어있는 상태, 액체 상태 있죠? 그걸 페인트라고 하는 거죠. 그 페인트 뚜껑을 열어가지고 붓으로 벽에다 바르죠? 벽에다 바르면 저걸 벽이라고 얘기하지. 페인트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흰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는 벽이라고 얘기하지. 이해되시죠? 저기 봐봐, 벽지. 저기는 벽지가 말해졌죠? 저 뒤에. 그럼 벽지는 뭐예요? 벽지는 롤에 말아져 있는 게 벽지잖아요. 롤에 말아져 있는 거. 그걸 우리 뭐라고 얘기해? 벽지라고 얘기하지. 그 벽지를 가져와서 폴로 해가지고 벽에다 지금 발라놨죠? 그럼 우린 저것을 벽지라고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저걸 우리 뭐라고 얘기해야 돼? 벽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부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페인트를 뗄 수 있어 없어? 없죠. 또는요 벽지는요 뗄 수는 있어 없어? 뗄 수는 있지만 본래 용도로 다른 방에다 또 바를 수 있어 없어? 없죠. 그것을 부합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부합이라는 것은 한번 달라붙었죠? 뗄 수 없거나 그걸 분리복구라고 그래. 분리복구할 수 없거나 분리복구는 가능하지만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면 우린 그것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부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봐 여기 지금 형광등 지금 붙어있죠? 조명등 형광등. 이 형광등은 뗄 수 있어 없어? 있죠. 본래의 용도로 다른 방에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부합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기요? 지금 여기 이걸 뭐라 가지고? 천장에 지금 뭐가 발라져 있죠? 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런데 이것을 다른 데다 가서 또 붙일 수 있어 없어? 저쪽 강의실에 못 붙여?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부합이 아니라고 그래. 이해됐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 것 분리복구가 안 되거나 분리복구는 돼도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으면 우린 것을 뭐라고 한다? 부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봐. 아주 간단하게 자기 신체를 가지고 보면 돼. 지금 내 신체가 있죠? 내 신체 지금 팔이 있어 없어? 팔이 있죠? 이 팔은 어때요? 내 신체에 지금 어떻게 됐어? 붙어있죠? 붙어있는 걸 뭐라고 하냐? 그럼 팔은 내 신체하고 독립성이 없다고 얘기해. 그러면 내 팔은 지금 내 몸에 어떻게 됐어? 붙어있죠? 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부합이라고 그래. 그래서 팔은 신체의 구성 부분이에요. 팔은 사람이에요? 일부예요? 알겠죠? 따로 사고팔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거래의 객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몸이나 팔이나 똑같아요? 틀려요? 똑같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똑같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이것을 부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봐. 독립성이 있다. 이러면 우리 보면 벽에 지금 뭐가 붙어있어? 지금 저기 스피커 붙어있어? 안 붙어있어? 붙어있죠. 저 뒤에 카메라 붙어있어? 안 붙어있어? 붙어있죠. 뗄 수 있어 없어? 지금은 고정돼 있죠? 뗄 수 있어 없어? 있죠. 떼면은 본래의 용도로 또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것을 독립성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리고 그것은 뭐나 부합이 아니라고 하고 구성 부분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왜요? 저것은 벽의 일부가 아니죠. 알겠죠? 그 다음에 물건의 일부가 아니라고 얘기해. 거래의 객체가 되죠. 사고팔고 할 수 있다. 자, 지금 봐요. 벽에 지금 뭐가 붙어 있어? 벽시계 붙어 있죠? 지금 벽시계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 건물이 경매가 된다고 해봐. 경매가 되면 나는요, 저 벽시계 떼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건물이 경매된 거지 벽시계가 경매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떼갈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벽시계를 뭐라 한다? 부합이 아니다. 독립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봐. 우리가 지금 뭘 보냐? 부합을 배우죠, 부합. 부합을 배우면 어떻게 되냐? 부합은
부동산의 부합이라고 했죠. 부동산의 부합. 그러면 1층이 뭐냐? 1층이 부동산이거든요. 이 부동산에 2층이 지금 어떻게 했죠? 달라붙어 있죠? 이것을 뭐냐? 이것을 부동산에 부합됐다고 얘기해. 그러면 누가 소유가 되냐? 누가? 여기 이 벽을 뭐라냐?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뭘 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부합되는 물건은, 이 물건은 1000만 원인데 부동산의 가격은 5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누가? 그래도 부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해. 왜? 부동산의 부합이라고 했지 가격이 비싸냐 싸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언제나 누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걸 여러분 알고 있어야 앞으로 이제 우리가 채권법에 가가지고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물권법 좀 있어 금방 나온단 말이죠. 그랬을 때 저당권이 어디까지 효력이 미치는가 이것을 알 수 있단 말이죠. 한번 볼까요? 여기 봐봐. 여기 보면 여기 이제 A라고 하는 사람이요. A라고 하는 사람이 1층 건물에다 저당을 잡았단 말이에요. 저당권을. 언제요? 3월 1일 날. 중축은 4월 1일 날 중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독립성이 있다고 해봐. 나는 갑의 건물에다가 지금 저당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독립성이 있으면 2층은 갑의 건물이 아니다?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이 2층에는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1층이 경멸되면 경락을 받은 사람은 1층만 경락을 받는 거지 2층까지 경락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밑에라고 해봐. 지금 1층하고 2층하고 부합이라는 말은 똑같은 거죠. 1층에 대한 저당권은요 똑같으니까 어디까지 미쳐? 2층까지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친다. 다른 말로 저당권을 1층을 경락을 받은 사람은 2층까지도 경락을 받는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얘기하고 여기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부합이라고 하고 지금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놔야지 여러분들 앞으로 이거 너무너무 많이 쓰이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봐봐. 우리가 물건이다 그러면 무조건 독립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뭐예요? 독립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 2층은 뭐가 될 수 있냐? 부속물이 돼 있어. 부속물은 뭐죠? 부속물건. 지상물은 지상물건이거든요. 그것이 될 수 있지만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독립성이 없으면 물건이 아니에요. 독립성이 없다? 이것은 언제나 비용의 문제, 비용의 문제. 봐봐요. 내가 지금요 페인트를 한 통 가져왔어요. 가져와가지고 페인트를 벽에다 발랐어요. 발랐더니 어떻게 돼? 페인트가 벽이 돼버렸죠? 페인트가 벽이 됐잖아요. 그러면 페인트 그 주인은 어떻게 해요? 나한테 와가지고 뭐 달라고 그래? 페인트 다시 달라고 그래? 돈 달라고 그래? 돈 달라고 하죠. 왜요? 뭐가 없으니까? 독립성이 없으니까 비용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벽지를 내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벽지를 벽에다 발랐더니 이 벽지가 누구 게 됐어요? 내 거 됐어요? 학원 게 됐어요? 학원 것이 됐죠? 그럼 학원 가서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돈 안 주죠? 안 주니까 열받아서 먼저 벽지를 찢죠? 우린 것을 뭐라냐? 손괴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만약에 먼저 페인트를 발랐는데 돈 안 주죠? 그래서 여기다가요 X 낙서를 해놨죠? 그것을 손괴죄라고 그래. 아무리 자기 거에도 일단 바르자마자 학원께 돼버려. 학원한테 가서는 비용을 청구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게 다 똑같아. 만약에 여기요 옷을 입고 있는데 만약에 자크 있죠? 이 자크가 만약에 잘못돼가지고 떨어졌다. 그러면 세탁소에서 자크를 새롭게 고칠 거 아니에요? 그럼 세탁소에서는 자기네 실과 자기네 자크를 가지고 어때요? 먼저 고치겠죠? 지퍼 이걸 고치겠죠? 그런데 어때요? 이게 만약에 나중에요 내 것을 고쳤더니 지금 어떻게 됐어? 내게 남의 옷에 지금 붙어 있는 거잖아요. 다시 뗄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달라고 그래? 돈을 달라고 하는 거죠. 돈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모든 비용은 어떠한 짓을 했더니 그것이 독립성이 없다. 그럼 무조건 다 돈 달라고 그래. 한번 볼까요? 여러분 노트북이요. 노트북을 수리했는데 부속이 하나 잘못돼서 내가요 다른 부속 하나 교환했단 말이죠. 그러면 수리업자가 교환을 했죠. 자기 물건을요. 그랬는데 돈 달라니까 돈 안 주죠. 다시 그 부속 빼버리면 된다 안 된다? 큰일 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뭐 달라고 그래? 그래서 비용을 청구해야죠. 비용을. 알겠죠? 그것을 우리 뭐란다? 비용에 관한 것이다. 비용은 뭐다? 독립성이 없다. 그 다음에 부합이다. 구성 부분이다. 물건의 일부이다. 따라서 거래 객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페인트하고 벽지를 보면 그건 부합이다. 그 다음에 벽하고 시계다. 벽하고 스피커다. 벽하고 카메라다. 뭐라고 한다? 그것을 독립성이 있다. 구성 부분이 아니다? 아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주의토지 통일권하고 그다음에 첨부하고요. 그다음에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등, 매장물 하겠는데 이 무주물은 봐봐. 무주물은 소유자가 없는 거잖아요. 소유자가 없으니까 소유의 의사가 있어야지. 선점은 먼저 점유한다 이 말이죠. 두 가지죠. 그러니까 혼합 사실행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는 무주물은 동산과 부동산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산의 경우는 산에 나는 삼토끼죠. 삼토끼는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잖아요. 그러니까 선점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학술이나 기회나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면 그것은 또 국유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신안 앞바다에 뭐가 있어? 고려청자 있어 없어? 있죠. 고려청자는 동산이다 부동산이다? 동산이죠. 그런데 소유자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죠. 그런데 고려청자를 찾으러 간 사람이 있어 없어? 없죠. 왜요? 그것은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내가 바닷물 신안 앞바다 바닷속 깊이 들어가서 고려청자를 꺼내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누가 가져가 버려? 국가가 가져가 버려. 내가 잘못 들어가가지고 그물에 걸리면요 나는 거기서 죽는 거죠. 그런데 찾아온 건 다 누가 가져가? 국가가 가져가. 그러니까 아무도 그것을요 찾으러 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도 개인의 소유가 된다. 그러면 지금요 신안 앞바다는요 명랑해전 필요 없어요. 알겠죠? PT는 전쟁터가 될 거예요. 왜요?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니까. 그런데 아무도 간다 안 간다? 안 가죠. 그건 누구 거니까? 국가 것이 되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유실물은 얘기했죠? 유실물에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작년까지는 뭐냐면 둘 다 똑같이 1년이어서 둘 다 똑같이 물건을 유실물을 습득해가지고 신고를 해. 신고를 해가지고 권리자가 6개월 이내에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요 그것을 소유권을 취득해. 몇 개월? 6개월. 여러분 비급 이건 정확하게 이건 작년까지 1년이었는데 6개월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매장물이죠. 매장물은 중요한 것은 뭐냐? 타인의 토지나 물건으로부터 발견된 매장물은 발견자하고 물건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뭘 한다? 절반한다. 절반. 그 말이 중요하다. 절반이라는 것보다 2분의 1, 2분의 1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뭘 한다? 공유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